하고 조금씩 네. 조금씩 극복하고 하면서 그 권위 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에서 93년도에 우승을 하셨습니다. 네. 그죠? 역시 뭐 이 말 별로 듣기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장애인으로 최초로 그죠? 네, 우리 스승님이랑 저랑 인터뷰가 왔었어요. 기네스에서. 보니까는 장애인이 오페라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예. 기네스 올려야 된다니까 우리 선생님이 No, 왜요? he's not a handicapped singer, 아하. just tenor. 그냥 테너일 예, 뿐이다. 왜 얘를 왜 장애인 테너 부르시냐고. 저는 좋다가 그 기네스 기록에 안 올렸어요? 못 올라갔지 안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솔직히 제가 어느 날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No.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러냐니까는 자기도 힘들 때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걸 배제하면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성공이냐 실패냐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자기들이 핑계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조건이 열악하니 이래서 더 불리하다 이런 네, 말을 하다는데 네. 사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저보고 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해서 그래서 저한테 이거 푸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선생님이 한국에서는 닫혀있던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고 그 열린 문으로 우리 최승원 교수께서 정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을까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저는 짐작이 가네요. 땀과 눈물. 솔직히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찔리는데 저는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미국 가서 꿈에도 그러던 운전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요. 또 뭐를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그래요. 선생님 집이 저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저 밑에 대문까지 게이트까지 체력 달리면서 걸어갔다 오라는 거예요. 뛰어가다 땀 삘삘 흘리면서 갔다 오면 빨리 가서 세수하라 그러고 저는 이게 연희대 같으면 정말 장애인 학대를 하네 막 이럴 텐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리 힘을 길러주시는 거죠.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복강의 힘을 줘서 그렇죠. 쫙 오라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선생님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 했는데 또 하나가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괜찮은 분들한테서 뭔가 준비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입을 떨어요. 이렇게 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름하여 그 스테이지 공포라고. 무대 공포증. 그렇죠. 이제 이거를 치료하려면은 그 무대 체험이 제일 좋은 약이다 해서 스테이지 익스피리언스를 해서 선생님께서 그 베벌리힐즈가 부자 동네니까 매일 밤 파티가 있거든요. 네네. 그 집집마다 저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한 아르바이트를 한 30번 가까이 하다가 제가 이 무대 공포증이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나갔더니 아르바이트를 비용을 주는데 재밌게 주는 거예요. 등수를 매겨가면서 3등 탐슨, 2등 제니퍼, 1등 최승원. 그래서 오늘 아르바이트를 알고 봤더니 그게 콩쿠르였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처음엔 콩쿠르인지 모르고 나가셨어요? 쫄까봐요. 이게 떨까봐, 활짝 긴장할까봐 아예 지금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이 무드를 살리려고 초이, 저스트 큰 그냥 좀 사람이 많이 와. 한 몇백 명 오는데 파티야. 그냥 노래해. 근데 제가 이렇게 입사하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오늘 대박 쳤다. 진짜 콩쿠르인지는 모르셨어요? 네. 아니 제가 이상하게 주는 거예요. 뭐 등술 매겨 어디 아르바이트 주는데 등술 매겨주면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저에게 자신감을 주면서 메트로폴리탄 콩쿠르 나가겠다니까 선생님이 너 왜요? 이 콩쿠르는 세니까 지금보다 더 준비해서 내년에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쫄랐어요. 나가겠다. 내년에도 나갈 테니까 올해도 한번 연습 삼아 나가자. 연습 잘못 삼으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더. 근데 선생님이 원래 시키려 했는데 저의 의지를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지를 나타내니까 2달 후에 하자 해서.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정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해에 제가 이렇게 우승을 쭉쭉쭉쭉 나가면서 저보고 참 재밌대요. 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다르게 보시면서 제자인데도.
아니 그렇게 뭐 내가 이건 한번 나가보겠어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서 우승까지 하셨는데 정작 우승한 수상 소감에서는 왜 날 뽑으셨어요? 그랬다면서요? 미쳤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왜 그딴 소리 했는지. 근데 사실 당일날 제가 복통 때문에 설사를 하면은 제가 다리 힘이 완전 풀리거든요. 아이고. 겨우 젖 먹던 힘까지 불러서 노래를 했는데 이게 제가 상황을 하니까는 제가 입상할 거라고는 어림도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부르고 난 다음에 제 대기실 가서 완전히 떡이 돼서 자고 있는데 발표해서 제가 우승했다 하니까는 기뻐 예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요즘 유행하는 헐 그거죠. 뭐야? 그리고 저도 이거 모르게 실화야?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러죠. 마이크 대고 I cannot believe this. 이게 뭐냐고 지금. 못 믿겠다. 내 손 보여줄까? 어. 내 다리 보여줄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죠. 당신들 생각에 이런 사람이 오페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냐? 좀 뭐 이런 거죠. 저는 그런 거죠. 나를 예. 장난하느냐 이런 예, 걸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심사위원장이 떨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만약에 네가 오페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오페라 티켓 살 때 네 몸을 보려고 내가 티켓 살까? 네 노래를 들으려고 티켓 살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카니기에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백악관에 불려가 하고 갑자기 진짜 자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더라. 네.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시고 백악관에도 가서 네. 그리고 오페라 무대에도 직접 서시고. 쓰고요. 근데 제일 또 다른 기쁜 건 서서 노래 한 곡 불렀을 때 그 아주 엄청난 그 전율도 네. 좋았지만 제가 안 됐던 게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잘 웃지만은 웃지를 못해요. 표정이. 예, 되도록이 뭐 웃어도 뭐 그게 뭐 그래서 늘 수업 때 굉장히 제가 혼났던 게 너는 몸이 장애가 아니라 이 표정이 망가지는 표정이 도대체 안 되는 그래가지고 매일 연습실에 가서 거울 놓고 표정 연습하고 맨날 그랬었어요. 네. 그 표정 연습. 그래서 뉴욕에서 오페라를 데뷔를 했는데 핸델 오페라를 데뷔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뉴욕 타임즈로부터 최승원의 이 연기력이 자살신이 너무너무 극적이었다. 이 평을 듣고 표정 연기가 되는군요 이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연기를 그렇죠, 막 이런 막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는.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내신 거네요 결국은. 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이제 뭐 뉴욕에서 정말 스타가 돼서 대접받는 성악가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가 네. 한국에는 어떻게 언제 오시게 됐어요? 한국에 있다 보면은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또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있을 때 집에 한 몇 개월 안 들어오니까 애가 아빠를 못 알아보니 좀 가정 생활을 하자 해서 그것도 이유가 있고 해서 이제 네. 서울에 왔는데 예. 한국에 오니까는 의외로 이제 뭐 장애인 성악가가 이제 갑자기 미국에서 전혀 안 쓰던 핸디캡 성악가 이런 걸 뭐 장애를 극복한 뭐 이러면서 이제 TV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애인 협회랑 이제 연루되면서 연결되고. 그때 이제 90년 초반에 아직 우리나라 장애인 조직들이 막 안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체육회 제가 이렇게 좀 그 셋업하는데 제가 하면서 서울시 장애체육회에 그 인준을 제가 로비를 해서 네. 그 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이제 서울시 장애체육회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음악이나 미술이나 또 문학 하던 이런 분들이 최승원 씨는 예술가인데 왜 저렇게 체육 쪽에만 글쎄. 관심 갖고 음악 쪽은 안 하냐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가 제가 한 2006년도부터 저한테 이제 숙제를 내주죠. 저를 돌아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노출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만일에 이제 정관용 교수님이 TV보다 너무 좋은데 나타나면 제가 안 움직여요. 왜요? 저의 쩔뚝거리는 걸 보여주기 싫은 아이고. 거죠. 아니 그런 게 저희들 세대의 정서예요.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안 움직이려 그래요. 근데 노출을 통해서 그게 치유가 되는 걸 이제 그렇죠, 알게 되죠. 그렇죠. 이제 노출을 통해서.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노출이란 기회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인터뷰 초반부에 제가 그런 질문 했잖아요. 이제 성악 처음 시작하실 때 롤모델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에 장애를 갖고 있으나 성악을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처음엔 좀 자랑스럽기도 뿌듯하기도 했는데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뭐 했는데 부끄럽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그리고 자꾸 그런 말이 부담되는 거예요. 뭔가 제가 다시 뭘 풀어줘야 된다. 뭔가 제가 받은 거를 되돌려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그랬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존재하고 계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자라나는 후배 한테는 그거 하나하나가 다 롤모델이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오페라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지적 지능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네. 지적 지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 표현이 맞는데 지적 장애인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애 좀 노래를 가르쳐 달라. 얘가 대학교를 갈 수 없으니 노래를 하면 최소은 씨처럼 대학교를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한테 배워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네. 노래를 하니까는 이 친구가 자기의 존재감이 나타나니까는 장애도 좀 더 좋아지고 극복되고. 네. 그러니까는 별의별 장애인들이 저를 다 찾아와서 대학교 들어가려고 이런 게 많이 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가 좀 못되게 생각하죠. 이러다가 내가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마다하는데 요즘에 좀 제가 많이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해서 그래 더 늦기 전에 네. 또 후배들을 좀 더 챙기고 또 이런 거를 찾고자 하는 기회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배웠던 그렇죠. 그런 지식을 그렇죠. 나눠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승님이 헤르타 그렇지 스승님이 저한테 해줬던 것처럼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인프라나 또 라인이나 이런 거 해서 이네들을 좀 노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녹색재단의 이사장도 맡고 계신데 이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네, 정원석 회장이라고 저랑 둘도 없이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목발 짚는 그런 1급 장애인인데 2급 장애인인데 이 친구랑 저랑 처음에 그 통일부에 남북 장애인 교류 협회를 만들었다가 그게 별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한국 장애인 녹색재단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듭니다. 사단법인을. 이거는 환경이 건강하면 장애가 없다. 줄어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목적을 뭘 해야 되느냐, 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해서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 정원석 회장께서 기존에 했던 게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하우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봉제 이런 거 섬유 쪽에 이래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밖에 그걸 한번 이루었더니 또 다른 분야에서 그런 중증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최소 한 달에만 100에서 150, 200 이렇게 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기회를 주되 정확히 인컴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제 이런 걸 정원석 회장님이랑 저랑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엔 부회장이었는데 이제 해외 업무를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제가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중국이나 이제 그 밖에 이런 일을 장애인 단체가 협약하면서 공동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등극이 되면서 또 이제 지금 서울시나 또 그 밖에 많은 단체들이 지금 한강에 그 고수부지에 요즘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잡아먹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정화수 같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자원센터에서 한 10년 넘게 그 연구해서 이제 개발된 나무를 이런 나무를 좀 장애인 우리 단체가 앞장서서 나무를 심자.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60, 70년대 어린 시절
참 생각지도 못하게 장애를 갖게 되셨을 그 당시에 한국 사회의 모습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참 한국에서 그래? 나도 성악을 좀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조금 활동하시던 그 시기. 네. 뭐 80년대 말 90년대 뭐 그 정도 시기. 네. 그때 한국 사회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이제 장애인도 살만한 사회로 되고 있나요? 아직 멀었나요?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수준은 놀랄 만큼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반바지를 입고 짧은 바지를 입고 길거리를 걸어가는 게 자신 없습니다. 근데 요즘의 장애인들은요, 내 다리가 얇으면 어때? 네, 네. 그리고 막 심지어 진짜 깜짝 놀란 거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놀라운 거 봤어요. 그 뇌병변 장애인이 그 여자인데 그 친구가 좀 잘생긴 남자친구가 비장애인이더라고요. 네. 그 벤치에 앉아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예. 뭐 영화 찍나?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진 거죠. 장애인 그리고 스스로는 그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이라는 걸 굉장히 금기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대학교가 서울대도 받아주고요. 뭐 이렇게 유명한 학교에서 음대에서도 받아줘요. 네, 네.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는. 근데 요즘 그만큼 좋아졌는데 아쉬운 거는 우리 정책이나 정부가 좀 앞서 가지를 못할 망정 장애인들이 바라는 복지 욕구나 기회, 평등한 기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욕구에 대해서 좀 발맞춰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있죠. 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전화 한 통이면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돼요. 차량이 오죠. 네. 장애인 콜 택시나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멀은 게 이 시내버스 같은데 휠체어를 타고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비율이 아직도 낮고 마을버스 중에는 아직 한 대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타는 거 버스 이거보다 저는 좀 생각을 차라리 이걸 하나 해결하면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관영 교수님 하면은 우리 TV를 보는 사람들은 웬만한 분들 다 아세요. 예. 근데 만약에 만일에 정관영 교수님이 장애인이라 그러면 그러면 장애인이 떳떳하게 이렇게 정말 어디 가서 아나운서로서 멋있게 자기 잡을 갖고 일을 가꾸면서 그럼 그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저상버스나 이런 게 다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TV, 언론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민감하고 파워도 셉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TV나 이런 데서 드라마도 다음에 토크쇼도 좀 뭐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그렇죠, 그 그렇죠. 차별법이 왜 일자리만 가느냐. 장애인 이런 방송국에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지켜져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뭐 공공기관 3% 의무 채용 비율 등등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방송, 연예계, 뭐 예술계 이런 쪽에서는 너무 없네요. 아직도. 어차피 삶의 또 다른 한 페이지잖아요. 누구나 갖고 있는 이게 없는 페이지가 아니고 있는 페이지인데 그게 드라마에 자연스럽고 정관성 교수처럼 또 어떤 그런 진행자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저상버스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거는 기본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거기까지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닙니다. 제2의 최승원, 제3의 최승원, 제500의 최승원이 각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뭐 이렇게 EBS, TV에서 나와서 대답했으니 앞으로 좀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직접 입 밖에 그 어려웠던 과정, 힘들었던 과정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내 몸으로 직접 그걸 헤쳐나가기도 다른 사람보다는 2배, 3배 더 힘드셨을 그 과정을 이제라도 우리가 좀 옆에서 함께 손을 잡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